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의 여러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참 화창하고요. 엊그제는 비가 많이 와서 춥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마와 같이 속보입니다만은 일본에 있는 구 통일교의 그 법적인 문제에서 해산 명령이 일본에서 떨어졌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이니까요. 그래서 해산 명령이 오늘 내려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종교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경제신문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어지지는 않고요. 경제신문에서도 오늘 일본 통일교에 관해서 법적인 면에서 제재를 받은 뭐 제재라기보다도 뭐 해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구 통일교의 고제도 해산 명령, 청산 절차 개시, 민법상의 불법 행위로서 이렇게 해산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 가지 그 일본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해산 명령이 떨어져 있고요. 뭐랄까 해산 명령으로서 구통일교의 자산이 1,000억 엔이 초과합니다. 네, 그것은 피해자 구제에 대응 철저를 지시하고 기아라 관방장관께서 이렇게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예전에 그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그 한 범인에 의해서 그 총살을 암살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고 없습니다만은 그 어머니가 통일교에 그 자산을 너무 그 기부했기 때문에 에, 뭐 가정적인 파탄이 왔다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만을 품고 아베 총리를 저격을 했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3월 4일이죠. 올해 3월 4일 대법원에서 해산 명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럼 더 자세하게 여기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구록에서의 알아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자, 일본의 구통일교, 옛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과로서 2022년 3월 현재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에 범이 야마가미 데스야 어머니가 통일교의 거액을 헌금해서 가정이 파탄났다라고 밝히면서 일본 사회에 고액 헌금 강제 헌납 문제가 폭발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문화과학청은 23년 10월 도쿄지방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쭉 뭐랍니까 법정 투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오늘 그 판결이 해산 명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도쿄지방법원 1심은 40여 년간 조직적인 악질적인 불법 헌금 권위로서 유례없는 막대한 피해자 최소 1,500명 이상, 피해액이 약 204억엔, 우리 돈으로 1,900억 원 이상을 발생시켰다며 해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한 종교법인 해산 명령으로서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기존 사례는 오무심리교, 명각사 등 형사사건이 중심이었습니다. 가정연합 즉 구통일교 측은 즉시 항고에서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2025년 말 2026년 초 도쿄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었고 2025년 11월경 결심 심리 종결되었습니다. 네, 2026년 3월 4일 도쿄 고등법원 2심은 1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교단 측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해산 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그록에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서는요, 2020년 3월 4일 기준은 종교 법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됩니다. 세제 혜택, 비과세 등은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 약 1181억에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규모를 관리 청산합니다. 청산 재산은 주로 헌금 피해자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며 피해자에게 재산을 팔아서 피해자에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이미 교단은 일부 보상으로서 39억엔 이상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 돈 갖고 충분하지 않죠. 다만 종교활동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단체 비법인으로 계속 활동 가능하지만 법인격 상실로 활동 규모가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교단 측이 최고재판소, 대법원에 특별 항고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2심 확정으로서 이미 청산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추가 포인트로서는요. 일본에서는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 해산은 되지만 신앙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완전한 금지는 아닙니다. 다만 재산 동결, 청산, 피해자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교단은 과거 2009년경부터 해산에 대비해서 자산을 이미 천지 종교라는 별도 법인 설립을 준비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3월 4일 도쿄 고등법원이 1심 해산 명령을 유지하면서 일본 구통일교 가정연합은 종교법인 해산이 확정되었고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금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법적으로 법인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박탈당함으로써 세금 같은 것은 혜택이 되고 있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단 본부 건물 사진은 이렇게 세계 통일 가정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 통일교죠. 이런 것을 이름은 뭐 같은 바꿨지만은 교단은 그 속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군요. 이렇게 통일교의 그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상 명령으로서 뭐 기자회견을 하는 법원 앞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통일교 측의 기자 사진도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미 뭐 결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대법원에 항고를 해도 이미 1심, 2심에서 이렇게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동의를 보면은요, 많은 그 결혼식장이 아니라 결혼하는 뭐 이런 것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뭐 통일교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뭐 한국에서도 많이 봐왔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봐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계속 뭐 제가 태어나지 않을 때부터 생겨난 거란 것 같아요. 이게 대규모의 축복식의 뭐 결혼 환경 뭐 이런 사진도 많이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신의 행복인가, 국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런지는 참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풍경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이다 보면 뭐 그렇죠. 일반 사람은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인들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그 통일계다 하면은 그렇게 큰 좋은 이미지는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건너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만 한국에 있었을 때도 통일의 문제가 많이 있었죠.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뭐 월급의 뭐 3분의 1인가 2인가 뭐 바쳐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또 한국에서 많은 그 사회적인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기사를 많이 봐왔습니다만 일본에서도 똑같이 헌금이 너무 크니까 이런 문제로 가정이 파탄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야마가미 데스야 같은 그 어머니도 많은 그 헌금을 해왔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었다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거기에 악심을 품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저격하게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참 그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를 많이 빚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교단 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교단하고 관계없이 일반 서민들, 국민들 측에서 볼 적에는 커다란 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미지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통일교가 옛 통일교는 1959년 10월 2일에 공식적으로 창립돼서요. 일본 통일교의 창립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경과로서는 1954년, 올해도 됐나요? 1954년이면 몇 년 됩니까? 80년? 1954년 5월 1일 한국 서울에서 문선명에 의해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통일교 모체가 창립되었습니다. 58년에 한국 통일교가 해외 첫 선교지로서 일본을 선택하고 선교사 최봉촌, 일본명 니시카와 마사루를 형태로 파견했습니다. 밀항한 형태로 파견됐다고 하네요. 1958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전이니까. 이는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 이전 비공식 활동이었습니다. 1959년 10월 2일 도쿄 신주쿠에서 일본 최초의 예배를 열고 일본 통일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교단 내부에서는 이날을 일본 창립 기념일로 기념하며 2024년 기준으로 창립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64년 7월 15일, 16일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공식 인정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월 4일에 일본에서 고등법원에서 해산 명령이 나왔으니까 한 70년, 80년 동안 계속 해오다가 법적으로는 해산이 되었다 하는 것을 속보로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종교 활동은 금지되는 게 아니고 종교 활동을 해도 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만약 이런 거는 제 예상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일본에서 그 통일교의 신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한국으로 아직 제재가 해산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한국으로 이동해 가면서 뭐 이런 종교 활동을 벌이면 크게 앞으로 나올지 않을까 하는 저의 그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뭐 어떨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교단 측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의 종교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네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법적으로는 해산 명령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그러나 일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다랗게 이미지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태어난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커다란 무엇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종교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오무 심리교라고 오래돼서 여러분들도 잊혀졌을지 모르지만은 동경 여기에서 오대마시라 이런 곳에 살인을 뿌렸죠. 살인을 뿌려가지고 오무 심리교라고 해서 교주가 결국은 잡혀서 사형죄로 사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종교 문제라는 것은 거의 그 헌금 같은 것으로 크게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 회사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헌금을 많이 바치다 보면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분명하죠. 어느 나라가 됐든 그것이 너무 심하게 크게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 각 단체에서도 이거 헌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서 그렇게 피해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종교 활동을 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그 헌금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빚어내고 그리고 또 사건과 연결되는 이런 것이 있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속보로 종교 활동을 하였던 통일교가 오늘 해산 명령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럼 사요나라.